안녕하세요. 방학에도 성실히 공부 중인 도아입니다. 숙제를 하면서 일본 유학생들은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올해 6월에 있는 1차 이제이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번 시험에서 목표했던 220점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번 이제이유는 어느 학교든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 280에서 300점대를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이제이유는 일본어 과목이 400점 만점인데 득점 등화 방식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방식으로 점수 산출을 해서 실제로는 360에서 380점 정도가 만점이라고 하네요. 각 문항마다 이게 몇 점짜리입니다 하고 정해진 것도 없어서 그냥 최대한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이유 정보는 영상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일본 유학 입시생은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고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이유를 보면 청해 점수가 높은 편이고 독해는 조금 떨어지는데 저는 독해는 제 점수에 비해 높게 나오는 편이어서 청해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드라마를 보며 청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절대 공부 안 하고 드라마 보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의 억양이나 구어체, 언어 자체에 담긴 문화 같은 걸 습득해서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애니메이션은 성우들이 더빙하다 보니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시험과 가장 비슷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 가까운 건 아무래도 시사 라디오나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이유 같은 경우 환경, 과학, 사회 등 전문적인 내용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뉴스와 사용되는 단어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골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막은 끄고 보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자칫하다간 일본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애니메이션 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철에서도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들로 일본어 청해 연습도 할 수 있지만 오가는 길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오며 가며 틈틈이 외우는 게 기억에도 잘 남더라고요. 이때 포인트는 직접 만드는 단어장. 지금은 종로에 있는 일본어 학원에 가는 길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제이유 데뷔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시험에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 같아요. 독학으로 하기엔 자료 한계가 크거든요. 제 PT는 좀 다르지만 주말반이든 평일반이든 대부분의 수업은 오전에 있어서 아침부터 종로나 강남까지 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너무 이른 시간에 온 건지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있네요. 수업을 제일 먼저 오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맨 뒷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원이든 그렇지만 뒷자리 싸움이 치열한 편이거든요. 다만 주말 아침이어서 그런가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달까. この男性はパンフレットのどの項目についてできないと言っていますか？田中さん、メタボリックのこと気にしてたけどどう？ 시험을 준비할 땐 역시 많은 문제를 풀어서 각 유형에도 익숙해지고 문제풀이 시간도 줄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번 시험을 준비할 때도 실전 문제와 똑같은 문제집을 사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했더니 한 달 만에 80점이 올랐어요. 독해는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틀린 문제 해석과 모르는 단어 체크, 키포인트가 되는 문장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기. 이렇게 해두면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시험 직전에는 이 오답노트만 모아서 보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처음엔 오답노트 쓰는 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답노트에도 익숙해지고 틀리는 문제가 적어지니까 오답노트를 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청해 청독해 부분은 역시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저는 이 책만 한 달에 2번 해봤어요.
역시나 실전 감각이 중요해서 모의고사와 똑같은 형태의 문제집을 써서 공부했습니다. 또 청해 청독해 문제집은 대부분 뒤에 스크립트 페이지가 있는데요. 오답 체크나 헷갈리는 부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스크립트 쓰는 연습.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연습을 하면 청해 점수 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어. 모든 어학은 결국엔 어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 직접 만든 단어장을 사용하는데요. 한자, 읽는 법, 뜻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해두면 외울 때 단어장 옮기는 거 생각도 나고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파란색으로 단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영상에서처럼 파란색으로 암기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기억력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여러분이 외우고자 하는 단어들이 더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재유 시험에 대해 말해드릴게요. JLPT는 일본 유학이 있어서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재유는 일본 유학 시험으로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편입할 때 치는 시험입니다. 유학생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과목은 일본어, 이과, 종합과목, 수학이 있으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응시해야 되는 과목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과는 과학 탐구, 종합 과목은 사회 탐구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모든 문제는 당연하게도 일본어로 출제됩니다. 저는 일본 미대 입시를 하기 때문에 일본어 과목만 응시해서 일본어 과목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볼게요. 일본어 과목은 총 400점이 만점이며 유학생 최소 기준은 JLPT N2 수준에 해당하는 220점입니다. 하지만 문부성이 제시한 기준 외에도 학교별로 요구하는 이재유 점수의 기준이 많이 다르니까 학교별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일본어 과목은 독해, 기술, 청해, 청독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며 점수를 합산할 때는 보통 기술 점수는 제외합니다. 이 기술 파트는 일부 대학에서만 요구되며 원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독해는 25문제 총 200점, 청해 10문제, 청독해 12문제 총 27문제로 200점이며 총 125분간 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6월과 11월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되며 수험표, 신분증, HB 연필을 필수로 지참해야 됩니다. 특이하게도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니라 HB 연필을 사용하니까 헷갈리지 말고 꼭 연필을 챙겨가도록 하세요. 성적표는 약 한 달 뒤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재유의 성적은 득점 등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내가 문제를 많이 맞춰도 다른 응시자들의 성적에 따라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채점합니다 라고 밝혀진 것이 없고 분항별로 점수가 미리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서 높은 점수의 문제만 골라서 미리 푸는 꼼수 플레이가 좀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맞고 봐야 돼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맞은 문제를 나 혼자서 틀렸다? 그럴 땐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모의고사 볼 땐 맞은 개수 곱하기 7.8이 예상 점수라고 하네요. 또 이재유는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재유 성적 상위자 중 시험을 응시한 당해 9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대학 학부, 단기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자에 한해 월 48,000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재유를 신청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이재유 점수가 높을 경우에 따로 장학금을 주기도 하니까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일본어 공부와 이재유 정보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일본 유학과 이제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올해 6월에 치루어지는 1차 이제유 시험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1차 시험은 2020년 6월 21일 금요일에 있으며 3월 13일에 접수 마감이라고 하니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세요. 참고로 접수하기 전에 이제유 공홈에 나와 있는 접수 방법을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엄청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